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TV 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주는 전세계 최초의 방송, 우리나라 역사상도 최초의 방송. 예, 벌써 세 번째. 이 을하차차에 나오시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디 국민TV에서 제가 잘리지 않고 계속 방송이 되려면 광고도 이렇게 해주시고 조합원도 많이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신 우리 국민TV 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KT라고 하는 공룡 통신 대기업으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상처와 고통을 받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기업이 정말 이렇게 해서도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경우들인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다음 제 오른쪽에는 KT 피해자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고 KTIS, KTS라고도 하는데요. 그 KTIS의 노조 사무장을 맡고 계시는 최강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왼쪽에는 우리 KT 피해 대리점 모임의 오영순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 왼쪽에는 KT를 믿고 사무실 임대 사업을 정말 크게 시작했다가 정말 생존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김혜정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2시간 동안 KT라는 통신 공룡 대기로부터 겪은 우리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관 위원장님, KT 새노조는 이제 복수노조 허용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민주노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KT 노동조합이 KT가 민영화되면서 3만 5천 명을 쫓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이 모두 노사 합의로 그 노조가 그 회사가 사람을 쫓아내는 걸 합의해주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011년 7월에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소수지만 KT 새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예. 언론에 자주 나오는 KT 민주동지의 분들은 이제 새노조원도 계시고 아직 이제 새노조에 반대인 헌노조에 남아서 개혁적인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KT가 많은 잘못을 아마 청취자들도 KT를 이렇게 금성만 해보시면 이석채 회장과 KT가 최근에 저지른 악행들이 쭉 나옵니다. 각종 배임, 비리 혐의, 특히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조 탄압. 얼마 전에 또 안타깝게 한 분이 자살도 하셨죠. 좀 이따 이야기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제주도 7대 경관
선정사업에서 국제전화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캔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소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KT가 굉장히 이상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데 그나마 KT 새노조와 KT 민주동지의 분들이 회사 내에서 견제를 하는 그러나 역부족인 그런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KTIS 최강희 국장님 모셨는데 KTIS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 국민들이 아마 들으면 금방 아실 건데 그게 KTIS구나 그러실 정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KTS는 KT 54개 계열사 가운데 한 회사로 서울, 경기, 강원권에 100번 그리고 114번 등 KT 그룹의 정보 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콜센터 아웃소싱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T 그룹 내에 상품 유통도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KT 계열사입니다. 현재 2010년도에 코스피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들 하는 100번이나 114번을 바로 KTS가 관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산 유명한 다산 콜센터 업무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도 지금 주로 전화 받아서 안내하고 상담하고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아주 황당한 처우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죠. 예. 그걸 좀 이따가 자주 듣겠습니다. 우리 KT 피해 대리점의 오영순 대표님. 지금 전국의 대리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 얼마 전에 전국 대리점 협의회, 줄여서 전대협. 예전에 민주화 투쟁을 지도했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가 구국에 강철되어 전대협이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전대협은 구국의 상인대호. 상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구국의 상인대호 전대협이라 하면서요. 거기에 대표님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 대리점에서 기업들한테 을들이 피해받고 압박받고 혼자서 개인이 싸우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요. 이번에 얼마 전에 발족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오 대표님은 KT 대리점을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전에 하셨었나요? 지금은 제가 자의적으로 그만둔 건 아니었고요. KT에서 2007년도에 지원금과 일환 수수료를 받지를 못해서 그걸 달라고 이제 소송을 하고 소란스럽게 한다고 강제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사실. 예. U+ 대리점 협의회도 그날 참여하셨는데 아주 피해자가 심각하던데 지금 아직 KT는 대리점 협의회라든 이런 모임은 없는 거죠, 정식으로. 이제 피해자들 모임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모임을 이제 발의해서 계속 피해자들을 모임 가지려고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와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주식회사 OSKT라고 남 사장님은 사실은 지금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같이 다니시는 그 남성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KT 피해 대리점 모임이 지금 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또 김혜정 선생님, 대리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KT라는 회사를 믿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 사기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계신데 아주 좀 이따 자세히 아주 짧게 인사 겸해서 안내 잠깐만 해주십시오. 네, 저는 2011년 8월에 KT 투자 제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요. 현재까지 1년 9개월 좀 넘어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소사무실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1인이나 아니면 1인부터 9인실까지 조그만 사무실들을 이렇게 꾸며놓고 그 개인들한테 임대를 하면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KT에서 투자 제안을 해서 제가 이게 KT 쪽에서 전략 사업이다. 이게 앞으로 계속 키워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센터 계속 늘려갈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서 제가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광고도 끊고 저희가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쪽에서 오픈 3개월 안에 85% 입주율도 달성할 수 있고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절대 그 내용이랑 맞지 않고 계속 적자가 심해지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광고도 줄이고 그렇게 지금 힘든 상태인데도 KT에서 광고 줄이고 광고도 좀 끊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사업 철수했다.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안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동센터 팔고 떠나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딘가에 진짜 막 하소연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제가 진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냥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아주 길게.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 투자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실 임대, KT가 사무실 임대 사업을 한 거고 선생님이 사무실 통째로 임대를 했고 5억 5천만 원 투자를 했고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이나 회의실이나 집기를 또 그 다른 임차인들이나 뭐 개인 사업자나 소나 이런데 이렇게 재임대하면서 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올레 이름이 아니 올레 서비스드 오피스 이 사업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나다니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남하고 목동에는 직영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오신 김혜정 선생님은 명동에 그것을 확장한다 그래서 KT 올레 서비스드 오피스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지원도 안 하고 사업을 접겠다는 식으로 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례인데 좀 이따 자세히 듣겠습니다. 자, 다시 이해관 위원장님에게 와서요. 위원장님 KT 직원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직원이었다 해고됐죠. 네, 지금 해고됐죠. 바로 이해관 위원장님이 해고된 사유가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는 7대 경관, 제주를 7대 경관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뉴세븐 온더스 재단.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사기 집단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추정 60분이나 이런 곳에서도 거의 페이퍼 재단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거기 우리나라 제주도와 청와대와 KT가 놀아놨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특히 저희는 이제 7대 경관 사업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7대 경관 사업이 문제가 많은 건 차치하고 001이라는 국제전화를 사용해서 국제전화 요금을 징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폭로하셨다가 해고가 처음에 부당 발령되고 그다음 해고까지 당한 이 사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만 잠깐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마치 그 전 국민이 달라붙어서 국제전화로 투표를 해야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는 것이냐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국제전화 투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언론에도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신고를 하게 됐고 제 얘기가 사실임이 밝혀져 갖고 KT는 과태료를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가 이 진실을 알릴 때 KT가 저한테 상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회사의 잘못을 알리면 오히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상을 줘야 마땅한데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해갖고 제가 집이 안양인데 출퇴근에만 5시간 반 걸리는 가평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 다들 혀를 좀 끌끌 차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예, 그뿐 아니라 제가 50이 넘어서 처음 이제 전보산 때 올라가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전까지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었고요. 그 전에 이제 사무 비슷한 일이 있는데 전봇대 타는 일로 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그런 부당 발령 때문에 자살하신 분이 여러 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 나이 먹어갖고 그 전주위에 오른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몸이 젊을 때처럼 가뿐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엉거주춤하게 일을 하게 되니까 제가 워낙 또 허리가 안 좋았는데 또 이 허리 디스크가 도져갖고 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집에서 쉬면서 4주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요청을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이제 해고시킨 거죠. 이런 한 번 가평 간 거 해고시킨 거 이 두 번에 대해서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양심적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다라고 해서 KT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줬는데 뭐 그 이후 또 이제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익 제보자 보호제도가 생긴 이래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인물에게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두 차례 거쳐서 보호 조치를 한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해관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7대 경관의 국제전화를 통해서 7대 경관을 선정한다고 국민들이 전화를 엄청 했고 그만큼 욕을 많이 냈는데 애국심 마케팅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국제전화가 아니었다. 처음에 4개월은 국제전화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8개월 가까이는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원의 감사와 방통위의 결정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진실을 알린 것이죠. 그랬더니 안양에서 가평으로 발령을 내고 또 계속 그런 활동을 하니까 이번에는 해골에서 국민권익위가 부당 발령도 보복이니까 원상복귀해라. 그다음에 해고는 더더욱 보복이니까 원상복귀해서 두 차례 거쳐서 공익 제보자 보호 조치를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은 KT를 고발까지 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 항상 빌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다시 제주 7대 경관 사업이 떠오를 것 같아요. 오늘 논점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인이 총동원돼서 한 사업입니다. 명예위원장이 김윤옥 네, 맞습니다. 여사였죠. 네. 그다음에 민간 동반 추진위원장이 정운찬 국무총리였죠.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작품인데 4대강 사업하면 수돗물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 수돗물값 올리겠다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게 거짓말이고 사기인 정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7대 경관도 상당히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원장님 보시기에는 뉴세븐 재단이라는 데에 주던 7대 경관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가죠. 예, 이 버나드 웨버라는 이 뉴세븐 언더스 재단 이 사람이 일종의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에요. 예, 스위스에 가면 사무실도 없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소문을 낸 거라고 보는데 유네스코 관련 기관이다. 그래서 마치 이거를 이제 따면은 관광 수입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리고 이게 마치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윤옥 여사께서 청와대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명 연예인들, 좀 우리가 다 아는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불러 모아서 다 보는 앞에서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지만 다른 외국 모든 나라들은 이걸 아예 까놓고 우린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한다. 그 추진단체가 나는 상업적 목적으로 한다. 이건 그냥 재미다. 버나드 웨버도 그렇게 얘기했어. 이건 재미다. 오락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뭐 마치 되면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이냐 되고 더구나 웃긴 건 이게 가짜 국제전화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나서 자, 그럼 돈이 어디로 갔냐. 외국은 이 7대 경관 사업을 하면서 통신사가 25% 정도 먹었어요. 통신요금에. 그 다음에 또 한 25% 정도는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민추진위원회 같이 이걸 홍보하던 단체에서 먹고 나머지 절반을 버나드 웨버 뉴세븐 원더스 재단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명예추진위원장 한 정운찬 총리도 펄쩍펄쩍 뜁니다. 우린 돈 한 푼 받은 거 없고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내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KT도 우리는 폭리 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가 요청해서 나라를 위해서 001 번호 붙인 거지 우리가 돈 벌려고 이러고 한 짓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 많은 돈이 싹 사라져 증발해버린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 수백만 통 이상의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통신요금, KT요금 아직도 다 못 냈을 정도잖아요. 얼마였죠? 그게? KT가 전체 수익 규모를 안 밝히고 있고 저희가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검찰도 안 밝혀냈는데 분명한 건 제주도에서 KT에 납부한 요금만 211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제주도 그 돈 못 내고 있어갖고 한 달에 1억씩 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황당한 일입니다. 아무튼 영부인까지 그 국무총리가 나서서 7대 경관 사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무실도 없는 국제 사기꾼이라고 평가받거나 아니면 국제 오락 사업자로 평가받는 사람한테 우리 국민들은 노란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정권의 핵심들이 나서서 이렇게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잘못 안내를 했거나 둘 중 하나는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KT가 국제전화도 아닌 것을 국제전화라고 홍보한.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디에 전화했는지 소비자들이 그 요금 명세서를 떼보니까 영국이라고 찍혀 있는 겁니다. 영국이라고. 근데 KT가 고백했습니다. 그건 드러났습니다. 영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사건인데 그걸 이제 폭로했다가 직원이라는 의뢰 지휘에서 부당 발령이다, 부당 해고에 당하신 이해관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이해관 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이 당한 것으로 머무른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하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회사가 다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 피해 준 거에 대해서까지도
KT 직원이 양심을 걸고 함께 싸워주신 분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함께 모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번 주 수요일 경향신문 헤드라인으로도 나왔었는데요. 직원 한 분이 또 갑자기 유서를 쓰고 자살하셔서 많은 분들을 충격을 줬는데,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지금 자살로만 해도 뭐 수십 번째 자살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올해만 5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53 되신 분입니다. 50대 노동자시고요. 무슨 특별히 노조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신데요. KT에서 지난 5월 달에 2013년 단체협약이라는 걸 노사가 맺었습니다. 뭐, 이석채 회장이 상생 경영을 했다느니, 뭐, 노동조합 덕분에 KT가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느니, 온갖 정말 거짓 찬사를 늘어놓은 이런 단협안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적 부진만으로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도록 회사가 이런 걸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KT가 뭐 많을 때는 2조까지 벌은 적도 있고요. 아무리 적어도 수천억 원대 1년에 흑자를 냅니다.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고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적자라거나 어렵다거나 이럴 경우에 정리해고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노동자가 일하다가 뭐 회사 돈을 만졌다든가 이럴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억을 벌고 많게는 몇 조 단위로 벌던 이 회사의 노사가 예를 들면 영업을 잘 못했다,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런 황당한 노사 합의를 한 겁니다. 이 합의도 황당한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걸 찬성 반대 투표를 전 직원한테 붙였는데 82%가 찬성을 했어요. 그럼 KT 노동자들이 무슨 한글도 몰라갖고 이게 뭐라고 써여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그걸 찬성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투표가 다 엉터리고 특히 회사에서 투표를 잘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을 다 분석하고 있고 투표를 회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투표하면 그 KT가 전국 사업장인 걸 악용해서 비연고지로 보냅니다. 뭐 지금도 아주 객지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서울 사람이 고흥에 가 있기도 하고 전주가 집인데 포항으로 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이분이 아마 의심을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투표를 하고 투표를 사진에 찍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이 넘은 분이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비밀 투표도 지켜지지 않아서 관리자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찬성 찍었다는 걸 휴대폰으로 찍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런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셔갖고 자기가 찬성 찍었다고 그 사진 찍어놓은 걸 인쇄해놓은 그 종이 위에다가 유서를 쓰셨습니다. 그 유서 내용에 쥐도 새도 모르게 딴 데로 날려보낸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런 뭐 생생한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대한민국 2013년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왔는가. 아까 우리 안 처장님이 뭐 국정원이 댓글이나 다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KT는 비밀 투표를 엿보는 그런 노무 관리를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보복 인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직원들이 의리라고는 하지만 너무 악독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직원들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투표할 때 반대 투표하면 다 추적이 가능하니까 까불지 마라 해놓고 그래서 너 찬성 투표한 거 보여줘봐 하면 그래서 그걸 겁나고 무섭고 또 더러워서 찍어놨다가 보여줬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모욕감과 모멸감과 괴로움에 이 노동자 한 분이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저도 그 유서를 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소개하기가 다 어려울 정도로. 근데 이 문제는 우리 그 의뢰지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그런 KT의 압도적인 그런 행포하에서 지금 이석채 회장이 들어선 이후에만 수십여 명이 자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KT 공대의 이름이 보니까 플레임이 이렇더라고요. 죽음의 기업 KT 공동대책위원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기업 앞에 죽음의 기업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남양유업 투쟁하면서도 죽음의 기업 남양유업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대책을 만들 때 그냥 남양유업 뭐 정상화 대책이에요. 얼마 전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이마트의 경우에도 그냥 이마트 공대였거든요. 죽음의 기업 이마트로 안 하는데 얼마나 심각했으면 죽음의 기업 KT라고 했을까. 그걸 조금만 더. 예. 2006년 이후에 저희가 집계한 것만으로도 27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에요. KT가 갖고 있는 불명예 기록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의한 산재를 최초로 받은 경우입니다. 보통 뭐 팔이 부러져 갖고 산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물리적인 뭐 부상을 입어 갖고 산재를 받는 경우는 있어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정도로 회사로부터 그 당했다. 이걸로 산재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마 5명 나왔을 겁니다. KT에서. 지금도 몇 분 대기 중인 그 상태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KT가 아시다시피 전국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잘못 보여갖고 인사권이라는 걸 악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 사람 포항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건 뭐 그렇게 해서 10년 뭐 이렇게 놔둡니다. 절대 안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그 포항에 근무하고 계신 원병희 씨라는 분 계신데 이분 집이 전주예요. 이분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해고됐었어요, 이분이. 근데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받아갖고 복직한 겁니다. 뭐 회사가 복직시켜준 게 아니고. 그랬더니 전주가 집인분을 포항에다 발령냈어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 민원 처리 업무를 합니다. 이 KT에서 제일 이제 그 3D 업종이죠. 예. 그런데 이분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분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서만 계속 생활하시던 분이라서 호남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포항에 갖다 놨더니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데다가 당신 왜 반말하냐? 이런 얘기를 잘 듣는데 왜 그 호남 사투리가 약간 이제 경상도 기준으로 얘기하면 딱 떨어지질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왜 반말하냐 당신 이런 얘기를 벌써 여러 번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혀가지고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그렇죠. 처사인데 그 과정에서 사무실 근무만 하던 뭐 어떤 50대 여성을 뭐 전봇대 타라고 그것도 네.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울릉도까지 보냈어요. 이분을 여자분을. 그분이 전봇대 타고 그러다가 자살하신 사건. 자살은 안 하셨고요. 결국 해고됐습니다. 이분이. 예. 하도 많아가지고. 네. 예. 해고되었고 결국 끝까지 복직을 못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강제 화해 조치를 통해 갖고 그 월급은 해고 기간에 못 받은 월급은 나중에 받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 사무원인데 전봇대 네. 타는 업무로 발령을 내린 거죠. 네, 교환원이었어요. 여성 교환원인데. 예. 그 잠깐 쉬고 그 이야기 나오니까 최강희 사무장님 사례가 생각나요. 그 KTS에서는 심지어 최강희 사무장님이 이제 대표적인 피해자 을로 오셨는데 청각장애가 있으시다 그랬죠. 예. 대고 좀 얘기해주세요. 네. 청각장애가 있어요. 우리 최강희 사무장님 청각장애가 있는데 이 KT가 어디로 발령을 했을까 이분을요? 저는 그 전화 콜센터 업무를 갖다 현재 그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 있다는 걸 회사가 알면서 마음에 안 들고 저놈 잘라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래 엿먹으러 하고 콜센터 업무 전화 받았는데 청각장애를 보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죠. 예. 나가라는 거죠. 근데 버티고 계시는 거죠? 예. 꿋꿋하게 예, 버티셔야 예. 됩니다. 절대로 이 땅의 일들은 당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그 과정을 잠깐만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제 같은 경우에는 그 KT가 2008년도에 그 VOC 업무라 그럽니다. 민원 처리 업무인데 이걸 이제 그 계열사 KTS에다가 위탁을 주는 조건으로 그 당시 이제 직원들 500명이 이제 전적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되기 전에 예, 회사에서는 그 민원 처리 업무부터 회수해 갔어요. 본사에서. 이게 이제 처음 당시 약속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사기다. 기망이다. 그리고 설령 뭐 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그 당시에 모집할 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동기착오라도 유발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이제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항소심 진행 중에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제 이게 업무를 잃게 된 저희 근로자들이
지금 한 79명이 이 자회사 그러니까 KT에서 100번 콜센터에 배치돼 가지고 또 임금도 이렇게 절반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전화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뭐 정년이 임박한 55세 이상은 이거 중고령자입니다. 그 이들 가운데 저같이 뭐 난청이라든지 신장에도 있고 또 그 뇌졸중 또 후유증 그런 장애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최근 그게 빌미 잡힐까 싶어가지고 물론 그 사람을 갖다가 콜센터 말고 다른 데 배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전국을 살리기 운동을 아주 거세게 하면서 이 KT 사례를 저희가 그 폭로를 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콜센터에 배치하고 아주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 해서 그랬더니 일부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속임을 하는 거죠. 예, 그 일부 개선됐다는 분은 뇌졸중 때문에 그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여보세요, KT죠. 저희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 잘 못하는 분을 보내면 이제 어떻게 어버버버 되실 정도로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회사를 욕먹이는 것을 회사가 스스로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눈에 가시들을 잘라버려야겠다. 직원들을 죽여야겠다. 그랬다가 이 을 모임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화 되니까 그분은 이제 너무 심한 사례니까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이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만 그 지금 청각에 이상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그 계속 콜센터에 놔둘 뿐만 아니라 또 평가를 해서 월급을 깎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데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그런 분이 대응을 잘할 리 없고 실적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분들 저한테 좀 이따 아마 최강일 사무국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전화 오는 전화를 받아야 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뛴답니다. 잘 들리지 않는데 요즘 뭐 또 사실 콜센터에 걸려오는 분들이 친절하지 않잖아요. 뭐 대부분 또 짜증이 나서 콜센터에 전화를 걸립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VOC는 전화를 직접 받기보다 회사에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서 그 민원이 올바른 민원이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고 혹시 부당한 과도한 민원이면 또 아무튼 이런 걸 처리하는 일종의 회사 내 민원 처리반 같은 업무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제 연세도 지긋하시고 그런 분들을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위장정리해고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른바 그렇죠. 예. 법원에서 1심에서 우리 보수형 법원이 그 위장정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제 항소심하니까 이제 이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을 콜센터로 그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난청 있는 분들까지 배치한 아주 비열한 갑의 저지른 행포 중에도 아주 질이 낮은 질이 더러운 그런 잘못인데 국장님 조금 더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노동 인권 탄압을 넘어서 이건 그 인간의 존엄성 같다 했잖아요. 유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 평균 62콜 이상 갖다가 응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이 나이에 열심히 해도 30콜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못 올라갈 나무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무리하게 목표를 갖다 부여하고 못한다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매월 있지 않습니까? 경고장은 남발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몰상식한 아주 행위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신적 이렇게 가혹 행위를 갖다가 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동자들 그렇게 몰아내고 죽이고 쫓아내고 임금 깎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던데 KT가 왜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통신요금으로 너무 비싸서 제발 인하 좀 해달라고 피눈물 나는 호소도 하고 막 통신비 너무 과다하다고 집집마다 난리인데 통신비는 전혀 인하를 안 하는 거죠?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통신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예, 이거 정말 민영화 이런 것이 얼마나 정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게 KT 사례입니다. 뭐 노동자들이 고초를 겪는 것도 겪는 거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통신비가 내려갈 줄 모르는 거죠. 정치 때,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 통신비 인하를 내걸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KT, SKT 다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만큼 KT 같은 경우면 그 의결 주식 기준으로 얘기하면 50%가 넘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통신이 잘 되냐 안 되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배당.
투자한 거에 대해서 배당금 가져갈 생각만 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 통신비 내려가는 걸 안 되게 그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죠. 심지어 KT의 경우에 2009년도에는 그해 벌어들인 돈의 94%를 그 배당했습니다. 예,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인한테 갔죠. 그러니까 94%를 배당했으면 그 회사가 번 돈 가지고 뭐 다 갖다 그냥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기업 시절에 확보한 알짜 부동산 이런 것까지 내다 팔고 있고요. 유휴 케이블이긴 하지만 땅속에 묻혀있던 구리 케이블 이런 것까지 다 빼다가 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는 껍데기가 되고 외국인 주주들은 배부르고 소비자들은 비싼 통신요금 내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경영진들은 뭐 혁신의 전도사니 잘한 거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KT가 원래 사실 KT 역사를 보면 원래 전화국이었잖아요. 공기업도 아니고 국영 관공서죠. 관공서 그렇죠. 전화국.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화할 때 이렇게 다이얼 돌리면 안내원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연결시켜 줄까요? 하면 이장님이 누구 집 전화 왔어, 일로 와 전화 받아 뭐 이런 일이 기억나시죠? 우리 김혜정 선생님, 오영수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랬던 KT가 이제 공기업 한국통신 공기업 됐다가 이제 민영화 신자유주의 물결에서 민영화 돼버린 건데 그래서 통신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도 절대 인하를 안 한 거군요. 외국인 주주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근데 또 웃긴 게 노동자들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면서 KT 임원 3인의 연봉이 50억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네. 네. 이사진 4명이죠. 예. 그 보수 한도가 65억입니다. 4명이 65억. 예. 그러면 둘이 공정하게 나눠가졌어도 16억씩은 가져갔네요. 16억 네, 정도. 그런데 뭐, 예. 근데 이석채 회장이 뭐 보통 반 가까이 가져가는 게 관례라고 하니까 그러면 30억 가까이 30억 된다고 보죠.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30억 정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맨날 노동자 탄압하고 배임 혐의로 고소되고 온갖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30억을 받고 있나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지금 바로 네이버 같은 데서 이석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는 게 배임, 비리, 뭐 구속, 뭐 이런 흉악한 얘기가 그 연관 검색어로 떠오릅니다. 이럴 만큼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달고 이분이 그 경영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인 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회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항상 고율의 배당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러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KT 문제나 통신비 인하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KT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제 약간 중간 정리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통신사가 민영화되면서 아주 탐욕을 부리는 방향으로만 특히 외국인 대주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과다한 요금에 시달리고 노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의뢰 고통을 겪게 되고 죽고 쫓겨나고 임금이 깎이고 숨지기고 심지어는 누구 투표했는지까지 이렇게 감시당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 자체가 최소한의 균형감과 윤리의식을 잃어버리면서 중소상공인들과 대리점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마구 피해를 주는 상황. 이렇게 지금 정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우리 김혜정 선생님 사례로 가가지고 투자한 돈이 5억 5천이나 되는데 지금 KT가 갑자기 사업을 접겠다고 한 건 한 1년쯤 됐을 때인가요? 사업을 접겠다고 한 것은 올해 3월에 사업 철수를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홍보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건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 이 사업을 접는다는 거잖아. 예. 그렇죠. 사업을. 김혜정 선생님 낙동강 오리알로 그렇죠.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KT 전략 사업이라고 해서 센터 늘리고 전국적으로 늘어갈 거라고 해서 이걸 투자했지. 뭐 이렇게 금방 하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업 접고서 저희는 투자한 돈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진짜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5억 5천만 원이나 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 재산을 거셨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센터가 늘고 이제 홍보가 돼서 그래야지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광고도 사무실을. 계속 해주고. 그렇죠. KT가 근데, 예. 적극적으로 임대 사업하고 있고 참 쓸만하더라. 예. 이런 소문이 나두고 광고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그럼 공실이 좀 있죠. 그렇죠. 사무실 책상이라든지 예, 식기 예, 같은 예. 거 많이 비어 있죠. 예. 그리고 그게 다 여기서 손해가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여기서 저희 사업의 핵심은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거든요. 이 포탈이 있잖아요. 네이버나 예, 예, 이런데. 그래서 소사무실, 뭐 1인 사무실, 뭐 비즈니스 센터 예. 이런 거 치면은 저희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광고가 돼야 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아니 사실은 사업을 접었다 치면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약속했던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센터 늘리고 뭐 광고 같은 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KT 같은 대기업이 한다고 하면 솔직히 누가 광고를 걱정하겠어요. 광고는 충분히 하겠지. 저희 텔레비전이나 뭐 라디오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 원래 광고 엄청나게 예, 하죠. 그래서 여기 원래 서비스도 오피스도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예. 이렇게 믿고 광고 걱정은 안 했는데 여기서 사업 접는다고 하면서 뭐 센터 늘리겠다,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홍보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약속들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고 결론적으로 사업 접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냥 단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광고만 해달라. 그런데 그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처음에 저희가 오픈 초기에 했었던 광고 나갔던 금액이 월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뭐 본인들은 뭐 그 당시에 800 정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300만 원 정도 줄였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300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만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여기 KT 중앙사옥이 이게 개발 계획이 있다,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 하면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뭐 사장님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냐. 그 안에 뭐 투자한도 못 뽑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얘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왜 이런 대기업에서 이렇게 뭐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이 올레 서비스 오피스 명동센터를 자기들이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하려는 건지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한 게 이제 뭐 매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매입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뭐 거기 중앙 사옥이 리모델링을 하던 뭐 몇 년 내에 하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제 걱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사장님 뭐 그 안에 뭐 투자 금액 못 뽑으실 것 같다고 매각하라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 책임은 뭐 제가 질 거고 그게 언제가 될지 확실하게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위험 부담은 제가 좀 안더라도 어쨌든 제한은 계속 이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괜히 매입하려거나 이런 의지를 가질 필요 없이 그냥 광고기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약속했던 예, 그렇죠. 지원을 해라는 거죠. 그것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해주질 않고 광고도 줄이고 사업도 접고 예. 지원도 안 해주고 예. 그럼 이제 고사 작전에 이제 고사시키겠다는 것인데 예. 그럼 이제 5억 5천만 원 투자한 중소상인은 이 중에 뭐 지금 회수한 거는 거의 없으실 텐데 지금 그렇죠. 한 1년 좀 넘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고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되나요? 예, 저희가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엔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도 뭐 어차피 그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 뭐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 뭐 건물을 거의 뭐 부수는 형식이나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럼 계약이 종료돼 버리면 손해가 바로 그게 다 손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사대문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 금방 그게 3년 안에 그 개발 계획이 쉽겠냐. 쉽지 않죠. 예, 저희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몇 년 적어도, 더 예. 하셔야 돼. 보통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5년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돼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5년 동안은 투자 원금 플러스 이윤을 추구해라는 거니까 최소 KT가 5년에서 7년은 보장해야 되는 예, 것이고 사업권을 원래 7년을 예, 맞습니다. 줬거든요. 예, 그렇죠. 원래 예. 제가 예전에 상가 임대차법 만들 때도 대부분의 임차 상인들이 한 7년은 해야지
그렇죠. 그 초기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투자 비용, 뭐 홍보 비용, 그다음에 손님들 끌어보기 위해서 드는 각종 프로모션 비용이 모두 해결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1년 반 만에 지금 거의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외톨이로 남은 거죠, 일명.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강제로 내쫓기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광고 지원이라든지 사업상의 지원이라든지 또 신뢰 이런 게 다 깨져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희는 투자한 그러니까 돈은 5억 5천 원이나 되고. 저희는 대기업이 이런 짓도 하면 안 될 텐데요. 이거 너무 열받는데요.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저희 진짜 여기 이런 KT라는 대기업에 대한 저희가 평상시 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렇죠. 대기업이 사기는 안 칠 거다. 그럼요. 그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들이잖아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만하고 나중에는 뭐 매각 팔고 떠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광고만 해주면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왜 이걸 안 해주고 있는지 지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곳에도 나오니까 회사 이미지 훼손하면 계약계좌와 민형사상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협박하고 있죠. 그럼 뭐 내용 증명 전형적인 보내가지고 수법이죠. 전형적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 로펌 동원해서 고소하고 민사소송하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노동자로, 그리고 또는 자영업자로 중소상공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직장인과 노동자를,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고, 이렇게 재벌대기업 행포에 아주 온초적으로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혜정 선생님, 아마 5억 5천만 원 투자했다면 사실 전 재산에다가 빚도 좀. 빚이 좀이 아니죠. 그래요. 빚 어느 정도? 한 절반은 대출 많은 받으셨겠죠. 빚이 있죠. 그래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대충 그랬었을 것 같은데. 많은 빚이 있죠. 그런데 믿었던 대기업이 채 1년도 안 돼서 사업을 접겠다. 그만 나가라. 그럼 이 피해는 누가 지금 도대체, 그럼 나중에 이렇게 매각하면 초기 투자 비용 전부 다 인수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저희가 실무자를 만나서 이야기 들은 바로는 뭐 실손보상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실손보상 받아서 지금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까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기대가 깨지고 신뢰 깨지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일터를 알아보는 그 과정 자체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실손보장이라는 것도 그나마 한겨레 신문에 한번 보도도 나오고 전국을 비대위랑 계속 다니니까 아이고 우리 김혜정 선생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끝까지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되게 쉴 새 없이 지금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또 노래 한 곡들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들도 그렇고 오늘 출연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국민TV를 도와주고 조합원이 될 것인지 또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 같은 NGO들이 계속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 돕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바로 그런 NGO들이 이렇게 또 맹활약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NGO들도 한 달에 뭐 5,000원이면 5,000원, 만원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 우리 청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에미넴의 Not Afraid. 두렵지 않아.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음악 잘 들으셨는지요? Not Afraid.
예, 우리 을들이 그동안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는데 요즘에 정말 경제민주화 분위기, 그 다음에 야당들이 분발해주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분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두렵지 않다. 두렵지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런 제보와 폭로, 규탄이 쏟아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크라운 베이커리 본사, 남영동에 있대요. 크라운 혜태 제과그룹 본사 남영동에 있는데 거기서 기자회견을 왔거든요. 전국에서 가맹점주도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크라운 베이커리. 크라운 베이커리들 다들 기억하시죠? 네. 한때 제일 잘 나갔던. 근데 어느 날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인사동 입고 있는 거기만 잘 보이고. 회사에서 경영 실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그러면 가맹점주들 받지를 말던지 최근까지도 받은 겁니다. 그래놓고 광고도 안 하고. 거기도 광고. 똑같습니다. 지원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와줘야 되잖아요. 막 2, 3일 전에 주문해라 그럽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게. 막 그렇고 반품 안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너무 재밌는데 주문창에 가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케이크, 크림 막 이런 게 주문창에 갑자기 주문 물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문을 못하게 하니까 내일 팔 물건을 주문해야 되는데 주문창이 없어요.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 진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 죽어라는 건데 너무 재밌는 게 자기들이 사업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 말아 사죄하고 그럼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배상해주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말라주기. 그렇죠. 말려죽여서 스스로 그만두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만두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라운 베이커리 보기 어렵잖아요. 여기 실명 비판할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꼼꼼히 검토했는데 우리 국민TV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듣고 영향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한 상가 임차인들 쫓겨난 이야기 그 상대 건물주 회사에서 듣고 와, 막,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기본적인 얼개는 다 사실이니까 전혀 저희는 뭐 두렵지 않는데, 더더욱이나 오늘 크라운 베이커리 거는 제가 직접 그분들을 상담을 10번 가까이 하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팩트가 확실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접게 생겼으면 이렇게 해서 접게 됐다. 미안하다. 그동안 투자한 금액 얼마냐. 맞습니다. 기대 수익까지는 아니도 투자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본사가 의무를 게을리한 거에 대해서 일부 배상하겠다. 그 매출만 수조 원대 되는 회사잖아요. 크라운 혜태 제가도. 근데 그분들이 오늘 그 사례 발표하면서 그러지 않길 바라는 또 우시더라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특징 그렇잖아요. 김혜정 선생도 그렇고 오영훈 선생도 그랬지만 그동안 벌어놓은 돈, 그다음에 빚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진짜 잘해보자고 전재산 투자하잖아요. 대기업 믿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건 이렇게 처절한 배반이고 고통입니다. 김혜정 선생님 뭐 실손 보상한다고 회사에서 하지만 분명히 투자한 5억 5천에서 아주 뭐 10분의 1이나 10분의 2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끝까지 싸워서 중장기 계약 보장받고 회사가 하기로 했던 광고와 지원과 온활한 사업 유지 그거 제가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회사가 그거 못하게 접겠다면 투자한 금액 플러스 알파까지는 배상해야 되는 거죠. 기대 수익과 그렇게 괴롭힌 거 신뢰를 붙여버린 거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자 이제 듣고 있는 우리 오영순 KT 피해 대리점 모임의 오영순 대표님께서 한숨을 막 푹푹 쉬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도대체 어떤 또 고통을 겪으셨는지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진실로 얼마 전에 2심 판결을 받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라고 했지만 완전히 정말 패소나 마찬가지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가불관계가 지금 이슈화되고 뜬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KT 대리점으로서 2002년도부터 저는 이제 사업을 KT 상품 판매 시키는 대로 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을 운영하면서 이제 사업을 운영했던 곳인데요. 2007년도에 제가 일을 잘한다고 우수매장, 그러니까 KT가 쉽게 말하면 유선 상품만 다루다가 KTF 무선 핸드폰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합병을 내부적으로 앞두고 시범전 매장으로 제가 착출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7월 말이라는 기간을 두고 매장에 들어가는 특별지원 구두 7월 말까지 개설할 시에 특별지원 구두 약속을 지원받았었고요.
그런 속에서 그 사업을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노동자보다 더한 의뢰 관계이기 때문에 KT에 뽑혀서 그런 시범적 매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뿌리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이 사업이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가 됐는데 그 당시 안정화될 때까지 약속하겠다라는 것들이 구두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법정에서 우기기 시작했는데 웃긴 게 1심에서는 일회성에 지나는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 한돈에 그거를 일부 승소해 준 거고요. 이번 2심에서 구두 지원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된다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그것도 일회성에 한해서 1,500만 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하고 매장을 오픈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에 인건비, 임대료가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상하게도 판결문에 써지지도 않고 지원 내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제가 일하는 돈까지도 지금까지 6, 7년 동안 받지를 못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정말 입증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KT가 우선 인터넷이나 전화를 개통하는 고객한테 그 당시에 핸드폰을 사은품으로 공짜로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공짜로 지급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 구조가 시청자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요금고지서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네. 예. KT는 그때 공짜 폰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이나 이런 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요금고지서 그대로 단말기 대금이 공짜 폰이면 사실은 이 단말기 대금이 부과가 됐어도 그만큼 할인이 돼야 되는 구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고스란히 단말기 대금이 부과가 된 상태였고요. 그 단말기 대금이 부과가 공짜였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되지 않아야 될 게 부과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자들을 속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짜폰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렇죠. 단말기 대금은 부과하면 안 되는데 부과했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2008년도 10월, 11월 다 이게 공짜폰으로 가져간 고객들 명단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는 공짜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은품으로 지급했는데 그럼 고객에게 그 단말기 대금 부과가 안 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부과가 되다 보니까 판매자 코드가 우리한테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VOC가 뜨게 됩니다. 그럼 VOC가 뜨게 되면 민원 말씀하신 거예요. 예, VOC 아까 그렇죠. 예, 아까 세광이 보이스 오브 컨슈머. 그렇죠. 커스터머. 맞습니다. 그게 많이 뜨게 되면 고객의 소리는 소비자의 소리가 아니라 고객의 소리로. 그렇죠. 그러면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KT라서 지금 예. 봤습니다. VOC.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음에 계약할 때 불이익을 당하고 해지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고객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 돈을 저희가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KT도 법정에서 저는 그 당시에 공짜 폰만을 지급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객들의 단말기 대금을 1억 가까이 대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았는데 안 해놓고 지금까지 그런 일한 돈하고 판매 수수료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로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럼 내놔봐라. 내가 상계 처리할 대부분이 뭐가 있었냐. 수수료에서 이제 와서 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명단들 고객들 명단을 엑셀로 꾸려와서 2005년도에 그 단말기 그러니까 단종돼서 개통할 수도 없는 폰들을 개통한 것처럼 꾸며서 내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 2심에서 판결문에는 제가 입증했던 모든 증거 자료는 입증되지 않았고요. 그냥 KT 말로 주장했던 말들이 주장돼서 수수료도 받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너무 억울해서 지금 사실은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소심 패소하셔가지고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신데 그러니까 회사가 약속했던 KT가 약속했던 지원금과 대리점 판매 각종 판매 수수료를 제대로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6억대 지금 소송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개인 변호사를 겨우 선임한 거고 보통 우리 피해자들은 해봐야 저쪽은 또 뭐 대형 높음이 나왔겠죠. 예, 그렇죠. 어디가 당연하죠. 나오나요? KT는 주로 어디가 네, 태평양이랑 김앤장. 그렇죠. 대부분 저희가 의들의 투쟁에서 소송 가면 다 태평양 김앤장이나 화우 뭐 이런 데가 나오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KT 뭐 법무실 자체가 빵빵하죠. 지금 KT 부회장도 검사 출신이고요. 아니 회사가 떳떳하면
경영진을 부회장으로 해야지 왜 검사 출신을 부회장을 하지?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한 거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면 그렇죠. 그 검사를 앞서서 맡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그렇게 봐야죠. 의도밖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석채 회장, 정성복 부회장 이렇게 체계를 된 거잖아요. 정성복. 이게 통신 3사에서 가장 기형적인 구조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통신 3사의 경영진은 법무실 정도를 뭐 변호인이나 법조인이 오는데 여기는 부회장을 지금 검사 출신을 검사 출신.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소송과 고발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회사 내에 직원들의 좀 검사 출신 앞세워서 겁도 줄 겸 임원들에게 딱 그럼요. 검찰 고위간부를 앉혀놓은 거죠 부회장으로.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한동안 우스갯소리가 되었던 그 박병삼 씨라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였어요. 근데 영장 전담 판사를 무슨 기업에서 뭐 제가 볼 때 뭐 무슨 지적재산권 전문가였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영장 전담 판사를 그 영입을 했었거든요. 뭐로 영입했나요? 상무로 영입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도 지금 법무팀에 결합해 계신데 이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무슨 그게 기업에서 그러면 이석채 회장이라든지 지금 뭐 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도 고발되어 있고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것으로 고발되어 있고 참여연대로부터 배임 3건 고발되어 있고 온갖 고발되어 있으니까 영장이 청구될지 모르니까 그 영장을 연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밖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한 기업을 이렇게 풍자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게 사실 KT가 우리 옛날 전화국 한국통신 애틋한 기억이 있어요. 다 미운 점 고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어차피 그래도 잘 떼서 노동자들 많이 고용하고 노동복지해주고 또 중소상공인들하고 합리적으로 계약 맺고 대리점들 뭐 우리 사무실 임대사업 잘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세금 잘 내고. 근데 그런 짓 안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 KT를 도마에 올려놓고 막 비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우 고약하죠, 사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누구 칭찬해주면 좋은데 누구 뒤에서 욕하면 해놓고도 좀 찌찌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내가 좀 천벌받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 누구 비판하는 게 저희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KT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영순 대표님 그 대리점 힘겨운 상황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KT가 소비자들하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이 위원장님 매직앤 무단가입하고 또 몰래 정액제 사건. 몰래 정액 사건하고 또 유선전화 전화해가지고 유선전화 집집마다 전화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받으면 무슨 부가 서비스를 안내해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좋은 건지 알고 했다가 돈을 그냥 부과시켰던 그 두 가지 사건 있잖아요. 예, 그게 몰래 정액제예요.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대기업이 이런 짓을 안 할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는데 너무나 황당한 이건 팩트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래 정액제 사건은 그러니까 무선 전화로 전화 시장이 빠르게 이제 재편이 되면서 유선 전화 전체 매출이 이제 내리막으로 전환될 시점에 KT에서 이걸 제안하신 분은 뭐 그 이후 승승장구했죠. 불법을 저지르면 승승장구하나요? 네, 여하튼 KT에서 유선 전화 쓰던 평균 3개월 요금의 일정액을 더 내면 무제한으로 이제 유선 전화에서 걸려갈 수 있다. 이런 상품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민영화 초기여가지고 경영자들이 매출 끌어올리는데 아주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환장을 하다시피 할 때였고, 아까 KT의 정말 무자비한 노무관리 얘기를 했는데 관리자들도 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팀장들도 매출 실적이 시원치 않으면 뭐 바로 지방 발령 받을 수 있고 옷 벗을 수 있고 하니까 정말 물불 안 가릴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정액제 상품을 이제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원래 상품을 가입을 시키려면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동의를 뭐 녹취를 해놓든가 아니면 사인을 받든가 신분증을 복사해 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청취한 증언에 의하면 무슨 동창회 명단을 갖고 막 무단가입을 시켰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 막 전화해갖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이런 상태에서도 그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가입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KT가 엄청난 초과 수익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때는 유선전화가 내리막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내고 있었어요. 정액으로 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방통위에서도 걸렸죠. 민원 발령이 내리고 이랬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방통위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경제 민주화가 되려면 공정위는 제대로 감독을 하고 방통위도 제대로 감독하고 그럼 대리점들 눈물 날 일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대기업 편 들어주잖아요. 똑같이 이게 아무도 입증 서류가 없었는데 KT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무단 가입이 아니라 가입은 정상적으로 시켰으나 증빙 서류가 없다. 근데 사실 증빙 서류가 없는 게 무단 가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거를 야무진 사람들이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받았어요. 예. 이거 결국 방통위가 이거 정말 심각하다. 증빙도 없는데 KT가 폭리를 취한 건. 그래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려달라 그런 사람들이 뭐 제한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그걸 고지하도록 방통위가 강제했는데 이제 조그만 글씨로 원래 기업들이 불리한 건 아주 그냥 콩알 만한 글씨로 고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지해갖고 당신이 정액제에 가입했다 이런 거 다 알리긴 알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입되어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지금은 일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체가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좋게 조 단위로 KT가 챙겨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언젠가는 한번 꼭 좀 밝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업이 노동자는 좀 착취하기도 하고 탄압하기도 하고 또 뭐 중소상공인에게 계약상의 우월적 지를 남용해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경우는 많이 들었어. 참 나쁜 짓인데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자기 당사자인 내가 설마 속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요.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특히 농촌에서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노인분들이 다 거기에 가입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요금 폭탄이 돼. 그래서 노인들이 분노하고 그랬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이라는 게 감시가 제대로 안 되고 견제가 제대로 안 되면 노동조합까지도 관변화 오용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아무도 감시 견제가 안 되니까 막 나가는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행태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매지겐이라는 KT하고 KTF 시절에 무선 인터넷 매지겐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핸드폰에서 되는 핸드폰도 있고 안 되는 핸드폰도 있는데 이거 역시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도 않는 핸드폰에 매지겐의 가입을 막 강제 강요 조작해가지고 이것도 걸렸습니다. 불법이 확인돼서 이것도 1인당 그때 참여연대인가 어디서 소송해서 1인당 200만 원씩인가 배상이랑 판결 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지겐이 되지도 않는 핸드폰 가입자한테 그거 서비스를 사용한 것을 요금을 청구했는데 우리가 요금을 잘 안 보잖아요. 청구서를 자동으로 빨리 나가니까 못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예전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보통 시골 사람 서로 올라가서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할 때 나오는 속담인데 저는 그 속담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름답기 때문에 눈 감아도 코 베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대기업이 있을 뿐입니다. 저 여기 지금 네 분이 당한 분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는 직원들한테 사무원을 전봇대로 발령을 내리고 전주에 계시는 직원을 언어도 어울리지 않는 포항으로 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KT 믿고 진짜 한번 어떻게든 우리 인생 한번 더 잘 살아보자 우리 가족들 한번 행복해보자 하고 5억 5천만 원이나 투자한 중소상공인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래서 5억 5천만 원을 날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자까지 보고 그냥 더 큰 피해가 있는 거죠. 5억 5천을 되찾기는커녕 적자 KT가 약속한 걸 안 하면 적자를 봐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 또 우리 대리점의 피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전국 대리점협의회 발족식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U+ 대리점협의회 대표님 오영순 대표님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자기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U+는 망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보통은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나도 회사가 망해야 된다는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 3대가 U+ 대리점에다가 부모님 세대, 자기 세대, 자식 세대까지 3대가 빚쟁이가 된 대리점주 너무 많다는 거예요. 회사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절대 과격한 사람이 아니신데 하면서 그러나 이런 썩어빠진 대기업 망해야 된다라고
절기로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절대 그렇게까지만 안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지막까지 착해요. 가맹점도 대리점도 그래도 우리 회사인데. 이런 생각 갖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 심리를 악용해가지고 그런 정성을 악용해서 나쁜 짓 한 건데. 저는 요 대목에서 좀 통신 공공성이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게.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 회사의 공공성. 네, 맞습니다. 그 전화 요금 우리가 전화 쓸 때마다 뭐 수첩에 기록하거나 가계부에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정말 믿고 내는 건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나라가 하는 거니까 나라 믿고 한 달에 내가 뭐 5만 원을 썼다 그러면 그럼 뭐 그런가 보다 이거 확인하는 분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정말 이렇게 그 시장 논리가 도입되고 다음에 이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겪는 어려움도 사실은 내가 팔았어. 그리고 팔 때 KT가 이러이러하게 수수료를 주겠다고 약속은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입증하려고 그러면 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논리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소비 전화 누구랑 몇 분 했어, 몇 초 했어 이런 거 기록할 수도 없고 모든 전산은 거대 대기업이 독점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감시 못하면 정말 빅브라더가 된다 통신회사들. 네. 그리고 그 횡포가 날로 심해진다는 점에서 뭐 비단 KT뿐만 아니라 통신회사에 대해서는 사회들이 좀 사회적 감시가 되는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깜빡하고 전국의 을들이 분노할 사례를 하나 놓쳤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KT 하니까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최근에 뭐 아주 악독한 짓을 하나 저질렀는데, 자, 이명박 정권이 우리 시민들을 감시했던 불법 민간인 사찰이 있었죠. 그 청와대 직원들하고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민간인 사찰하고 탄압하고 했었죠. 여기에 KT가 나오는 거, 사실 KT가 나옵니다. 여기에 원래 그 불법 대포폰을 KT에서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KT 사장이 서유열 사장 실명으로 이건 이미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석채 측근이니까. 그런 사람은 통신사에서 바로 그런 사람 해고돼야 되죠. 우리 이해관 위원장님이나 최강희 사무장 같은 성실한 노동자들 월급 많이 받고 다니시고 통신 서비스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애써주셔야 되고 회사에서 정말 이거 팩트입니다. 위원장님 그 잠깐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 건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증거 은폐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들을 불법 사찰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잘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름으로 핸드폰을 뭐 한다든가 이런 큰일 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대리점 가서 남의 주민등록증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KT의 이석채 회장 밑에 이제 사장이 있습니다. 예, 홈 고객 부문 사장이라고 그 옛날 전화국 이걸 다 총괄하는 이런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인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 사람이 대리점주한테 대리주자 KT의 사장이 그 양반이 뭐 사실상 2인자였는데 2인자가 와가지고 대리점주한테 당신 아들 이름으로 하나 전화 개통 좀 해주지. 그러면 그걸 누가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증거 은폐했어요. 그걸로 불법 민간인 사찰하고 증거 은폐하고 그걸로 통화하면서 자기 전화번호 추적되니까 디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삭제해라, 없애라, 뭐 이런 거 나중에 인생 챙겨주겠다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KT의 사장으로 잘 계십니다. 예. 아니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이 통신요금으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일 벌이고 심지어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회사 사장이 나서서 가담한 게 밝혀졌는데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대표를 감싸고 도는 이유는 뭐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보통 그만두지 않았었나요? 네, 전에 이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는 전임 KT 사장을 여러 가지 뒷조사해갖고 비리 혐의로 구속시키고 그리고 이석채 씨가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갖고 뭐 이미 이석채 씨에 대해서는 뭐 배임 혐의로 참여연대에서도 고발을 했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뭐 사기 혐의 뭐 등등 해갖고 이석채 씨를 고발해 놓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법조계 인맥을 단단히 쌓으면 이렇게 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다면 무슨 잘 경영한 사장들을 자기 편 낙하산 심기 위해서 바꾸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네, 이미 사회적 물의를 여러 차례 일으켰고 또 이미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배임 혐의로 고발도 됐고 이런 이석채 회장 같은 경우를 감싼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경제민주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부터만 고발된 게 아니라 노동부로부터도 부당노동행위 고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도 공익제보자 탄압으로 고발 이런 정도니까 당연히 우리는 정권이 민간 대기업의 임기를 중간에 차단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됐으면 정부에서 방통이나 정부에서 공고를 할 수는 있다. 물론 근데 맘만 먹으면 구속도 시키잖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전임 사장이 구속됐죠.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남중수 사장이 이명박 정부 때 나는 열심히 했고 뭐 직원들 평판도 나쁘지 않는데 계속 했다니까 전격 구속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정말 비열한 정권이죠. 뭐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한심하고 그분 어디 계시나요? 빨리 조사받아야 돼. 내곡동 사기 사건도 그렇고 지금. 그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4대강 현장에서 준설토 엄청 쌓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는 보니까 거기를 썰매장을 만든다잖아요. 난 기가 막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전 국민을 너무 허탈하게 만드는. 근데 그 4대강 그 수사 안 합니까? 아니, 수사 지금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많은데. 4대강 건설회사가 담합했고 비리 저지른 것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그 이제 깃털만 수사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과 경찰에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를 결정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지금 손을 못 대는 거 아닌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뭐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죠. 결국은 오늘은 뭐 저희는 을들의 이야기니까 이건 그냥 시중 을들의 그냥 판단 정도로 하고 다시 을로 돌아와서 자, 결국 이해관 형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대기업들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만 따지면 수십만 명이 다를 겁니다. KT만 해도 직원만 지금도 한 3만 명이 넘죠. 3만 명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만 해도 벌써 수십만 명에다가 거기에다 대리점, KT 대리점만 해도 한 몇만 개 되죠? 그렇죠. 통신 3사 대리점이 10만 개 가까이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KT 건물들과 엮여 있는 얼마나 많은 협력업체들, 중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우리 뭐 외주 또 업체들 뭐 이런 데까지 하면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기업일수록 더 투명하게 경영돼야 되고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되고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정당당히 돈을 벌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저는 KT 정도면 충분히 많은 돈 벌 텐데요. 왜냐하면 워낙 국가적 인프라로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도와줬던 기업인데 더더욱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KT의 모든 자산은 바로 여러분의 세금으로 대부분 지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인프라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공기업이나 민간 대기업 된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의 이윤도 대부분 KT는 여러분들의 통신료로 막대한 수익을 얻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넓은 의미의 학술적 개념은 아니면 국민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매우 공신. 그래서 그 법원에서도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참여인 대해서 소송했을 때 그쪽은 대기업, 민간 대기업 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지만 법원에서는 통신 서비스는 각별한 공공성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며 그다음에 통신요금과 통신사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고 지금 이제 방통위하고 통신사무사가 항소해서 항소심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매듭을 짓고 지금 여기 원래 오셔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하실 여러분들이 더 있습니다. KT 피해자들이. 그중에 굿모닝 F라고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있는데요. 이 원장님이 굿모닝 F 사례 조금 굿모닝 F 관계자 선생님들이 그래요. 맨날 본인들이 가서 증언하고 싶은데 KT로부터 너무 큰 피해를 당했거든요. 근데 아직 일부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뺏길까봐 차마 나와서는 말을 못한다. 얼마 전에 이분들이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더라고요. 경제민주화 좀 먹는 KT는 각성하라 이런 광고를 냈던데. 왜냐면 그 사례 우리 청취자 간단히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진짜 기가 막힌 사례죠. 예, 정말 기가 막히죠. KT가 이제 전국에 그 과거에는 전화국이고 지금 이제 지사죠. 건물이 뭐 한 400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청소를 하는 업체가 누군가는 있었겠죠. 이 굿모닝 F라는 회사가 바로 그 KT의 대부분의 그 지사 건물들에 청소를 하던 이런 이제 외주 업체였는데 이석채 회장 와가지고 이제 바꿨죠. 뭐 어떤 이유인지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KT에서 요구했던 모든 그 점수를 매겨갖고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다 이제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물량을 뺏겨갖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껍데기만 남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거죠. 아직 몇 개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짱하던 기업이 지금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있고 그래도 어쨌든 공정위에 KT를 이렇게 고발해놓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벌 회사들이 자기 애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무슨 이런 파견업체나 용역업체 같은 걸 만들어갖고 청소를 이렇게 다 뺏는 것처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석채 회장 와가지고 말짱하게 있던 그것도 10년째 해오던 그리고 별 문제 없이 해오던 거를 걷어들여갖고 전혀 다른 회사한테 이렇게 넘겨서 말짱하던 중소기업 하나가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간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400억대 나오는 중견 중소기업을 망하게 한 사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 계속 맡겨놓어도 될 텐데 회사가 큰 실익도 없는데 그것을 그 KT 텔레캅 산하의 KFNS라고 하는 굿모닝 F와 똑같은 일을 하는 손자회사를 세워가지고 거기 일감을 몰아준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중소기업 일감을 떼가지고 그 일감 몰아주기 하고 부당된 거래한 전형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라 KT도 이런 짓을 저질렀고 그래서 굿모닝 F는 400 매출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곧 회사가 망할 위기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사례인데 우리 또 요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KTS 우리 최강희 사무장님 예. 우리 KTS도 그 원래 잘하던 VOC 업무를 갑자기 외주로 주겠다고 해서 이제 일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제 아까 전에는 청각장애인이나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분을 콜센터로 배치했던 극악한 사례인데 네. 그걸 발단이 됐던 네. KT가 직원들을 외주에 줘가지고 위장 정리하고 한 그 내막을 약간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 10월 당시에 KT에서는 이제 명퇴를 갖다가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500명이 이렇게 명퇴에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조건이 계열사에 가면은 3년 동안은 전적으로 이제 고용 보장하고 또 그 후에도 뭐 해당 법인의 이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그리고 2008년이면 이것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예.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직원들은 그 모집 요강을 믿고 이제 전적에 동의해가지고 이제 그 계열사로 갔는데 3년도 미치 안 돼가지고 그 본사에서 면허 못 다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애당초 약속은 분명히 KT가 존재하는 한 미른 처리 업무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완전히 사기죠. 그러니까 KT에서 그래서 KTS로 갔는데 네. 원래 하던 민원처리 업무는 KT가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 남아서 KT에서 전화 받는 업무로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완전히 저희 낙동강 오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장 그래서 정리. 이게 위장 정리하고 지금 노동계에서 굉장히 극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직접 정리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전적해라 그래가지고 보낸 다음에 업무를 회수해버려요. 이런 거는 그럼 KTIS에서 이분들을 정리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KTIS도 지금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리해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고 요건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귀머거리를 콜센터에 보내고 벙어리를 콜센터에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니들이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100번에 KT 100번에 뭐 고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요금 관계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 아주 그 나이 드신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아마 이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5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 100번에서 콜센터를 받고 있고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고 나이 든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게 그 전혀 안 해보던 이런 일을 안 해보시던 분들이 55세 이렇게 돼가지고 또 제가 이분들 애로사항 이 면담했을 때 많이 호소했던 게 혈압 관계예요. 예. 나이가 이제 대부분 그 정도 되셔서 혈압약들 대부분 잡수시는데 정말 한번 이렇게 이제 그쪽 업계 얘기로 진상 고객이라 그럽니다. 네, 진상 고객. 진상 고객 통화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수명 감소하는 게 내가 느껴진다. 정말 내가 네네. 월급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가불관계에서 가불관계에서 사실은 경제적 고통이 본질의 한 50%하면 나머지 본질 50%는 도대체 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모멸하고 훼손해서 사람을 사실 미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하거나 네, 우울증에 걸리거나 네, 그렇죠. 예. 아니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사실상 껍데기 인간으로. 우리 남양유업 대리점협의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 선생님들이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나 본사로부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처우, 폭언과 욕설과 사기와 기만을 당하고 나니까 대인관계 기피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 우울하고. 우리 KT 노동자들도 그런 걸 너무 많이 겪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이제 회사로 따지면 의리 직원이잖아요. 특히 이제 하이 그렇죠. 예. 직원들인데. 예, 직원들 의리입니다. 의리. 야, 정말 너무 한다는 그러니까 콜센터 업무가 20, 30대로 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55세 이상 중고령자들한테 이제 그걸 하라는 것은 한번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고 이제 콜센터 업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 요즘 감정 노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이관 위원장님 같이 진짜 진상 고객 만나면 혈압 올라가고 거의 그러니까 회사가 잘하면 진상 고객도 없을 텐데 우리 KT가 국민을 많이 속이다 보니까 진상 고객도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더 많습니다. KT가 더 많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100번이나 110이나 114 할 때 우리는 늘 친절하게 여쭤보자고요. 그분들이 정말 감정 노동으로 회사로부터 온갖 압박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급여도 별로 못 받는 분들이라는 게 지금 널리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도 대표적인 간접 고용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서울시가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KTIS 파견받아서 받고 있잖아요. 네. 노동을 제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박원수 이장이 지금 직접 고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문제 좀 해결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겼다. 간접 고용이 문제에서 비정규직 문제면 그렇죠. 누가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KT는 점점 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섰는데도 아직 해결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중소상공인들과 대리점과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다시 오영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모순된 판결이 많다고 상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든 게 대기업을 상대로 특히 제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입증을 100%해도 특히 KT 같은 경우는 이석채가 온 뒤로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없다. 그만둬라.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제 사건은 도중에 판사님이 조정합의를 3번을 이끌었고요. 조정합의에서 오히려 KT를 압박하기까지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자신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판결 종결을 여러 번 미루는 번복이 있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어처구니 없이 나왔는지 참 그게 뒷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가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아직까지 어깨 축지로 피가 거꾸로서 올라와갖고요. 고개 가누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노품들에는 전관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오용순 대표님하고의 사건에서 6억 때문에 회사가 공을 들이진 않겠죠. 비슷한 대리점 피해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판례가 남으면 골치 아파진다. 회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나중에 소송이 마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샘플로 선생님 사건에 KT가 올인해서 대형 노품들 동원하고 아마 정관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상고했으니까 일단은 저희는 KT 대리점 피해 대리점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뭐 재판으로 안 되면 투쟁으로라도 어떻게든 선생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힘내시고요. 그다음에 김혜정 선생님은 이제 회사하고 그런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인데 사업하랴 사실 사업에 전념해도 맞습니다. 모자랄 판에 네, 사업하랴 회사에 또 선생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한겨레 신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막 협박도 하기도 하고 막 감시도 하고 막 조금 귀찮게 하죠 지금. 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뭐 그런 걸 느끼는 건 있죠. 예, 그러니까 느끼는 건 있고 저는 진짜 KT 측에 해명 요청을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여기 저희한테 사업 투자를 권유해 놓고 명동센터 오픈 후에 적자가 누적된 상황을 알면서도 2012년 4월에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를 1,000만 원 하던 거를 뭐 그쪽에선 800이라고 얘기하지만 300만 원을 왜 줄였는지. 일방적으로 줄인 거죠. 왜 줄였는지. 그다음에 또 2013년 3월에 이덕희 본부장이 사업을 철수했다고 확약을 하고 나서 한겨레 신문사 취재 결과 사업을 접은 것으로 확인 보도까지 됐었는데 2013년 5월에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사업 철수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013년 5월 31일에 이덕희 본부장이 개인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여기 중앙지사가 3년 후면 개발될지도 모르니까 개발될 수 있으니 KT가 손해를 보더라도 5억 5천에 매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손해를 보면서 KT가 매입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정말 해명 요청을 받고 싶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한 가지거든요. 다른 거 뭐 처음에 사업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약속했던 뭐 공약했던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오픈 초기에 우리가 2011년 9월 KT에서 투자해서 그때 광고 나가고 있었던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 월 1,000만 원 정도 그 수준으로 광고를 해달라는 게 저희 요구사항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해달라는 거 다 버리고 그거 한 가지인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거 한 개만 애초에 약속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바라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아마 이제 선생님 사업을 접는다. 우리 김혜정 대표님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 중소상공인을 피눈물 나게 아주 못된 사례로 국민에 두고도 해자될까 두려울까봐 다시 서둘러서 조용히 이 사람 전담은 수용하겠지 했다가 언론 보도 나가고 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 접는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을 끌어들였다가 무책임하게 바로 접는 1, 2년도 안 돼서 이런 평판이 두려웠던 거겠죠.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접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건 선생님 저희의 또 활동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접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니까 그 조건에서 어쨌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실손 보상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다 해줄 리도 없고 왜 이렇게 소중한 일터 정들어 이제 1년 한 반 되셨죠. 2011년 11월 달쯤에 여셨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KT 관계자들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이분이 요구 너무 소박하고 정당한 거 아닌가요? 원래 약속대로 중장기간 사업하고 천년만년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서 언젠가 그 명동센터 뭐 3, 4년에 리모델링 하면 선생님도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지금 다시 한번 보내봅니다. 네, 다시 우리 위원장님으로 돌아가세요. 아니, 근데 KT, 이해관 위원장님하고 최강일 사무장님 어쨌든 KT 직원인데, 그렇게 KT가 이렇게 저지른 악행을 같이 저희랑 고발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마음에서 좀 불편하거나 그런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 회사인데요. 그렇죠. 최강희 국장님부터. 한때 이 KT가 그 국민들 사랑받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영화 10년이 지나고 보면은 직원들한테는 이제 고익 배당을 위해 가지고 주주들 상식적인 구조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그 광양지사 조합은 그 자살상과 같이 노동이익을 부단하게 탄압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통신비 인하는커녕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하를 갖다가. 저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KT 회장 자리가 방통위 위원장 자리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5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협력업체가 수천 개, 수만 개입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들이 그 사장들 인사권을 갖다가 일단 쥐고 있으니까 정말 그 방통위 위원장보다 더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명박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온 사람 한 100여 명쯤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규모를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자 50 몇 개죠? 계열사가 54개입니다. 예, 54개 계열사만 해도 거기에서 뭐 상무전무 대표만 갈아치워도 150명, 200명이 넘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KT에도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뭐 김은혜 상무도 있지 않습니까? 전무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청와대 대변인했던 이명박이 채찍은. 아니 이런 사람들은 지난 정권이 총체적 실패해서 우리 국민들 열받게 하고 분노하게 해놓고 아직도 버젓이 연봉 몇 억씩 받고 다닌다는 건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되는데요. 저도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를 이렇게 비판한다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저는 실상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정말 우리가 이 KT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지 이거를 더 이상 감추면 저는 그게 정말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옛날에 전화국이 아닙니다. 지금 애들한테 밥 안 준다 그러면 애들이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애들한테 스마트폰 뺏는다 그래 보세요. 애들 바로 가출합니다. 정말 필수용품이 되었고요. 다음에 옛날처럼 집에 전화 한 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구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집 다 아마 통신비가 좋기 30-40만 원은 나올 건데요. 맞습니다. 나날이 자식하고 부모하고 막 쌈이 나요. 통신 때문에. 애들 사이에 가정이 불화해요. 가정이 불화. 애들 사이의 우정은 그렇죠. 데이터 쉐어링을 얼만큼 해주느냐가 친구의 우정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 정말 통신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이렇게 되고 소수 낙하산들 배불리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KT 세노조가 이석채 씨에 맞서 싸우는 이런 이석채 씨의 잘못된 경영에 맞서 싸우는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제 얘기가 더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갖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이제 을 피해자 뭐 또 KT 노동자들 다음 주 중에 이석채 씨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입만 열면 상생 경영하겠다. 뭐 입만 열면 동반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양반 얼굴 보러 우리 김혜정 씨도 계속 1인 시위했고 우리 오영순 대표도 한동안 1인 시위했어요. 저희도 뻑하면 기자회견하고 만나자 했는데 이 양반이 안 만나줘요. 어떻게 동반 성장하겠어요? 만나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야 동반 성장되고. 한때는 타워팰리스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 적도 있잖아요. 살았어요. 살았죠. 이분이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집이 없나 봐요. 그래갖고 KT에 역대 사택이라는 게 없었는데 사장 사택이라는 게 없었는데 무려 10억짜리 타워팰리스에 호화 사택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 양반이 거기서 이제 방 빼고 나왔는데 좌우간 집으로 찾아가도 못 만나고 사무실로 가도 못 만나고 1인 시위에도 못 만나고 기자회견에도 못 만나고 뭐 만나게 좀 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어요. 제가 대질신문 좀 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검찰에 가서도. 그래도 못 만나요. 이 양반을 만날 방법이 없어갖고 다음 주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근데 맞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저도 같이 갈 건데요. 이제 KT 피해자들과 KT로부터 고통받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KT 이해석 차장 면담을 요구하는 항의 방문도 갈 거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또 전남에서 자살하신 우리 노동자를 추모하고 그 검찰의 또 부당 노동행위로 또 추가 고발하는 기자회견도 잡혔습니다. KT는 그러니까 단순 KT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오늘 세 번째 프로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기업이 뭐 미워서 그런 걸 기획하거나 전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KT 빨리 다시 옛날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그런 저도 뭐 다시 공기업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국유화 어떻게 좀 전하겠습니다. 다시 국가기업이 돼야 되는지는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우리 지금 KT에 영향받는 국민들이 일단 가입자만도 한 2천만 명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SK텔레콤이 한 2,500만 어떻게 됐죠? 5대 3대 맞죠? 5대 3대이니까 이동전화로는 5대 3대이고 유선 가입자까지 합하면 KT 고객이 가입자 제일 많죠. 제일 많죠. 사실상 전 국민이죠. 유선 전화까지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매일처럼 언론에 부도덕한 일로 나오는 것, 또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매우 안 좋은 일이고 악영향을 끼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장님 지금 굉장히 한 맺힌 세월을 지내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인격적 모멸감이 가장 크게 어려우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그 KT스 지부는 이렇게 그 시민단체라든지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국회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여기 KT와 KT 이석재 회장의 그 반인륜적인 실체 이걸 저희를 폭로할 거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 KT 그룹 내에 이렇게 민주노조가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새노조 그다음에 이해관 위원장님, 최강희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이제 안심이 되는 게 보통은 이제 노동조합이 너무 힘드니까 노조 일 하기도 바쁘신데 두 분은 계속 노동조합 일도 하시면서 KT라고 하는 나의 소중했던 일터가 어쩌다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진상을 부리는 쉽게 말해서 슈퍼 갑질을 하는 기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걸 도와주시고 사실 우리 김혜정 선생님, 오영순 대표님 어디 가도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이런 사연 들어주는 데도 없고 맞습니다. 그나마 우리 국민TV니까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그다음 한겨레 신문이니까 기사 조금 나오고 그랬는데 이 KT 새노조 선생님들 만나면서 많이 힘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KT 직원이시니까 맞습니다. KT 구조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도 잘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저는 바로 진정한 연대라고 생각해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와 시민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참 좋은 일인데 우리 김혜정 대표님 너무 뜻하지 않은 5억 5천만 원 투자하고 또 막 1억 9천 적자 생겨서 너무 깜짝 놀라셨는데 KT에게 마지막으로 대기업 KT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건 저 되게 소박한 소시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뭐 어디 나와서 남 막 이렇게 헐뜯는 거 내가 뭐 한 거. 저번에도 발표하시라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랬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 당하게 됐는데 저는 거기 명동센터를 소박하게 잘 운영하고 싶으니 광고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것만 해주면 우리는 매각할 생각 없고 그 다음에 광고만 해주면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제가 KT 쪽에다가 바라는 이야기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광고 협상을 마무리해 주길 바랍니다. 너무나 소박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우리 KT 관계자들 듣고 계신다면 이건 꼭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주십시오. 다른 문제 어려운 거 있을 수 있다면 이렇게 쉬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 나서라 걸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오영순 대표님께서도 또 대법원 상고까지 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저는 한때 KT로 인해서 2002년도부터 뭐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사업을 이끌기도 했지만요. 그 속에서 아이들도 키워낼 수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우수 매장 시범점 매장으로 개설 권유를 받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KT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서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알았는데요.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동안 읽었던 모든 고객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놓치고 말아버렸거든요. 이런 기회로. 그래서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요. 제가 KT를 거꾸로 당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아직은
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에 한때 KT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KT한테 내 모든 것들을 잃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많이 슬픈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곧 풀어야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권이 이렇게 같이 연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싸워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KT 대리점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밀어내기 시기도 있고 뭐 이런 강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보다 못한 게 저희 같은 대리점이거든요. KT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게 취약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그나마 있는데 그렇죠. 노동법을 보러봤는데 대리점은 지금 뭐 대리점 협의회도 인정을 안 하고 대리점 보호법도 없고 지금 국회 대리점 협의회를 인정하고 대리점을 가맹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리점 보호법 제출되어 있는데 또 이 못된 새누리당이 또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과잉인법이라는 식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신호를 주죠. 내 공약을 벗어나는 건 하지 말아라. 무슨 제왕입니까? 본인 공약 아니면 못하게 하고 자기가 아직도 박정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 저는 착각을 받는데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단체가 경제 민주화 입법하면 경제 망한다라고 엄포를 놓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이 뭐 아주 최소한의 것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 분위기면 이건 우리 김혜정 선생님, 오영순 대표님, 우리 두 KT 노조 사무장 위원장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 민주화와 민생사회가 한 흐름으로 쭉 가서 입법은 입법대로 또 행포는 행포대로 근절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이렇게 남양엽 사태 이후로 쭉 우리 국민들의 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입법도 그다음에 행포 근절도 쭉 가다 보니까 저쪽에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청와대, 내각, 새누리당, 경제오단체는 그래서 이걸 자꾸 훼손하려고 하고 뭐 경제가 마치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아니 KT가 김혜정 선생님한테 친 사기를 교정하는데 경제가 왜 어려워집니까? 오히려 풀뿌리 경제 활성화되죠. 대리점에게 조합될 돈을 주면 오히려 대리점 경제가 활성화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되죠. 그렇죠. 우리 노동자들 고용 안정시켜주고 나쁜 일도 안 하면 오히려 안심하고 소비도 하면서 또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줄어들어서 우리 사회가 생산적인 에너지로 경제 발전도 할 테고 이게 창조 경제라고 저희는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시민들의 활력을 창조하는 경제가 됩니다. 서민들의 활력, 의뢰 활력을. 근데 의뢰 활력을 죽이면서 창조 경제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공약을 어기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실제로 사기죄로 고발도 했어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사기죄로. 왜냐하면 공약을 다 어기고 있으니까 사기다. 경제민주화하고 복지국가 하겠다 했는데 공약 안 지키고 있잖아요. 사기다 이렇게 하는데 자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우리 정부 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을들의 피눈물 더 이상 방치하고 방조하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직접 나서서 재벌 대기업들의 행포에 대해서 모두 시정해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대통령님 인상이 무서운 인상이기 때문에 재벌 되게 말 잘 들을 겁니다. 되게 이렇게 좀 무서운 인상이 있으시잖아요, 보면요. 되게 좀 고독해도 보이시고. 자, 점점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을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이해관 위원장님, KT 새누리당 이해관 위원장님, KT IS 우리 최강일 사무국장님, 그리고 KT 저희라도 홍보해드려야겠네요. 올레 서비스드 오피스 작은 사무실 임대사업 KT 올레 서비스드 오피스 명동 대표 김혜정 대표님, 그다음에 KT 대리점 하셨다가 큰 피해를 입은 오영순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굿모닝 F 그리고 또 다른 대리점 사건, 그다음에 또 KT 패드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말 수없이 많은 KT 피해자들이 다시는 피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이 정상적인 사회다. 그리고 검찰에 다수 사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석채 회장이. 검찰은 아직 소환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검찰의 소환을 제대로 수사하고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을들의 을하차차. 비록 사회에서 지금 당하고 있지만 재벌 대기업이나 사회경제 강자업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주고 연대하고 마음껏 이야기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또 다음에 다른 을하차차에서 또 만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아주 억울하시고 피눈물 나는 분들 지금 사연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는지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가정보원을 국립댓글원으로
그리고 다시는 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자, 저희들 물러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